정치권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성근계 최민희 의원. 네, 저는 친문이죠. 친문성근. 네. 근데 친문이 다의적인 게 돼버렸죠. 그렇죠, 뭐. 제가 문성근 선배가 당대표 대행하실 때 비서실장 했으니까 직계 1호. 그리고 저는 문성근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 쪽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SNS 막 돌리실 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퇴를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고소고발인 모집한다 요 SNS를 돌리시다가 바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그림이 빵 터진 거예요. 김효진 씨하고의 그 합성 사진. 네. 그러면서 다시 또 SNS를 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 그게 분노하실 만하죠. 이게 요 사건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특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검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오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날 나와달라고. 내가 새날 하고 있는데 좀 나와서 얘기 좀 다 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개파 1호를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냐. 이럴 때 챙겨라.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셨죠. 저한테. 그 중요한 조사받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준 얘기를 전부는 하지 말고 취사 선택해서 써라 오늘. 그렇게 해갖고 말로 해주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당부하신 게 이 메시지 읽지는 마라. 뭐요? 소화해라. 예, 소화해라. 예. 지령. 네, 그래서 제가 문성근 그 대표님의 지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푸나님. 기대하겠습니다. 푸나님. 예.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이냐고. 뭐 그거야 뭐 연예인들로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유준상과 김여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준상도 들어있었고. 문성근 대표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그리고 국민 배우여서. 했던. 근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국정원의 공작이 성공했다면, 그 특수 공작이 노린 바가 성공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문성근 선배에게 까놓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국명 와해 공작이다. 국민의 명령 와해 공작이고 국민의 명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문성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요게 핵심 목표였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 명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백만송이 그렇죠. 국민의 명령. 혹시 이주영 실장은 국민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전 의원님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운동도 되게 제한적으로 아주 친노 핵심, 뭐 고선에서 이루어진 거죠. 똘똘 뭉친 친노 20만이 결국은 이제 6년 동안 노력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줄기를 제공했다. 이럴 수 있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 이후로 친노 진영에서 정말 많은 정치적인 모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시민주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그 문재인 실장이 맡았죠. 그다음에 유시민은 국민참여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하나는 재단으로 하나는 시민주권이라는 정치운동으로 또 다른 쪽은 아예 정당 온라인 참여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게 재단은 재단이니까 그냥 갔는데 나머지가 그렇게 확 이제 판을 바꿀 만한 흐름이 형성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문성근 선배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야권이 5개로 쪼개져 있고 이래서는 정권 교체가 너무 요원하다. 그래서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명의 시민을 모아서 야권 통합의 밑거름을 만들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밀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은 모든 지역에서 그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접주, 동학의 접주들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서 그 접주들이 이제 밀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밀란은 죽창 대신 서명 용지를 들고 밀란을 해서 야권 통합 운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1년이 되니까 20만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0만을 가지고 협상에 나선 거죠, 저희가. 그래서 시민사회도 그때 저희가 처음에 밀란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20만이 모이고 나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서 내가 꿈꾸는 나라.
그 조직, 정치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민주통합 시민행동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20만 정도의 시민들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에 밀란을 벌이면서 모으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해 주신 분이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와 문성은 선배가 함께 문재인 비서실장을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초야에서 여기 닭하고 노시고 뭐 그러던 문재인 실장을 설득해서 혁신과 통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혁신과 통합 상임 대표가 문성근, 이해찬, 문재인, 조국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로 이용선 선배 아시죠? 그렇게 해서 5분이 상임 대표를 하게 된 거고, 그 혁신과 통합과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이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던 거고요. 2012년 1월 15일 날 그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됐고, 문성은 선배가 2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죠. 2위 그랬죠. 하셨어요, 그때.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명숙 대표 물러나시고 잠깐 한 달 정도 한 달 며칠 네. 정도 대표도 하셨고요. 예, 대표도 하셨지요. 그 말씀 중간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금치? 거기서 왜 네. 눈이 엄청 오는데 네. 문성근 대표의 연설 네, 그 장면은 아마 역사적으로 명장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문성근 대표의 그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때 연설을 한번 방송으로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의 연설은요. 아마 정치인 뭐 연예인 뭐 모든 유명인들 통틀어가지고 가장 연설 잘하는 몇 사람 중에 속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 마음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목소리 연기가 되는 사람. 전달력 죽여주는 사람. 전달력, 진정성에 기초하고, 그리고 목소리 톤이 진정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 했고, 민주통합당 만들어서 거기 초대 최고위원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실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초기에 국민의 명령을 할 때 이상한 일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국민의 명령 하고 있는데, 밀란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와서 막 그 문익환 목사님부터 막 비난하는 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찌라시에 돈다면서 문성근 대표의 무슨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돌기도 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고,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졌어요. 막 서로를 이간시키고 이런. 그게 이제 프락치 뭐 이런 거죠, 개념이.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고, 저는 이제 집행위원장이다 보니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일만 터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분위기로 지냈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몇 분이 특정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글을 남기시고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성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야권 통합 운동을 저해해서 야권이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할 씨앗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작 중에 하나가 문성근, 김여진 그 이상한 19금 그 웹자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 출석하기 전에 한 10여 분 정도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과 직접 공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랙리스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려갔고 그것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화부를 거쳐서 그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또 번역원 등등에 내려가서 실행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으로 내려갔고 또 한편에서는 SBS나 CJ나 또 영화 투자사, 제작사 등 이 민간 영역에까지 그 리스트가 내려가서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전 과정에 대한 문건까지도 국정원이 발표를 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보자면 국민의 세금이 그다지 많이 탕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지원된 돈 이게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우단체들이 한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일베 사이트 같은 그런 데에 직감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그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 국민의 명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백만송이 그렇죠. 국민의 명령. 혹시 이주영 실장은 국민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전 의원님 만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운동도 되게 제한적으로 아주 친노 핵심, 맞아요. 뭐 고선에서 이루어진 거죠. 똘똘 뭉친 친노 20만이 결국은 이제 6년 동안 노력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줄기를 제공했다. 이럴 수 있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 이후로 친노 진영에서 정말 많은 정치적인 모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시민주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그 문재인 실장이 맡았죠. 그다음에 유시민은 국민참여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하나는 재단으로 했잖아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오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날 나와달라고. 내가 새날 하고 있는데 좀 나와서 얘기 좀 다 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개파 1호를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냐? 이럴 때 챙겨라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셨죠 저한테. 그 중요한 조사받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준 얘기를 전부는 하지 말고 취사 선택해서 써라 오늘. 그렇게 해갖고 말로 해주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당부하신 게 이 메시지 읽지는 마라. 뭐요? 소화해라. 예, 소화해라. 예. 지령. 네, 그래서 제가 문성근 그 대표님의 지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훈아님, 기대하겠습니다. 훈아님. 예. 이산하는 시민주권이라는 정치운동으로 또 다른 쪽은 아예 정당, 온라인 참여정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시도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게 재단은 재단이니까 그냥 갔는데 나머지가 그렇게 확 이제 판을 바꿀 만한 흐름이 형성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문성근 선배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야권이 5개로 쪼개져 있고 이래서는 정권 교체가 너무 요원하다. 그래서 야권 통합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만 명의 시민을 모아서 야권 통합의 밑거름을 만들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밀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은 모든 지역에서 그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접주, 동학의 접주들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서 그 접주들이 이제 밀란을. 정치권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성근계 최민희 의원. 네, 저는 친문이죠. 친문성근. 네. 근데 친문이 다의적인 게 돼버렸죠. 그렇죠, 뭐. 네, 제가 문성근 선배가 당대표 대행하실 때 비서실장 했으니까 직계 1호. 그리고 저는 문성근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 쪽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SNS 막 돌리실 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퇴를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고소고발인 모집한다 요 SNS를 돌리시다가 바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그림이 빵 터진 거예요. 김효진 씨하고의 그 합성 사진. 네. 그러면서 다시 또 SNS를 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 그게 분노하실 만하죠. 이게 요 사건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제가 특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검찰 조사 받으셔 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이냐고. 뭐 그거야 뭐 연예인들로서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유준상과 김여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준상도 들어 있었고. 문성근 대표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도 국민배우여서. 했다. 근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국정원의 공작이 성공했다면, 그 특수 공작이 노린 바가 성공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문성근 선배에게 까놓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국명 와해 공작이다. 국민의 명령 와해 공작이고 국민의 명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문성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요게 핵심 목표였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